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조학습 세미나 두 번째 주제이고, 그 대조학습인데, 이제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상호 정보를 활용하는 모델 두 가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뷰할 모델은 CPC랑 딥인포맥스라는 모델인데, 이게 시간적으로는 딥인포맥스가 훨씬 먼저 나왔는데, CPC를 먼저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논문을 읽고 느꼈을 때는 CPC가 훨씬 더 중요한 논문이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CPC를 우선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DB 인포맥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PC라는 게 어떤 모델이냐면 이제 컨트라스티브 프레딕티브 코딩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논문 자체는 그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에서 낸 논문이고 이제 그 프레딕티브 코딩이라는 것을 이제 대조학습으로 하면서 표현학습을 해보겠다라는 주제인데 CPC의 목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고차원의 신호에 있는 그 뭐 여러 다른 신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는 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잘 인코딩해서 표현학습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주제이고 여기서 프레딕티브 CPC에서 뒤에 PC가 프레딕티브 코딩인데 이제 이거는 미래 혹은 뒤 시점에 발생하는 그 문맥적인 콘텍스추얼적인 정보를 예측하는 빅지도 러닝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때 인포 NC 로스를 활용을 해서 그 대조학습의 로스를 계산을 했다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좀 아키텍처인데 사실 아키텍처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뭐 자연어 같은 거 할 때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아키텍처인데 일단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학습에 대해서 일단 백그라운드로 어, 뭐 표현학습 세미나고 저번에도 했지만 이번에도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그 로우 옵저베이션 그러니까 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로우 레벨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지엽적인 정보를 의미를 합니다. 뭐 귀가 될 수도 있고 뭐 눈을 보고 이건 눈이다라고 좀 리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좀 이러한 것을 로우 레벨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 하이 레벨 리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이 로우 레벨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전부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서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는 뭐 고양이의 형태이다 이런 식으로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하이 레벨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학습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지엽적인 정보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알고 싶은 거는 하이 레벨 리프레젠테이션이다. 왜냐면은 이제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한다고 할 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그러니까 이 사진 자체가 어떤 사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뭐 눈이다 귀다 이런 정보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인가가 알고 싶고 그러한 정보를 활용을 해야 클래시피케이션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필요한 게 하이 레벨 리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이 하이 레벨 리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잘 추출을 할 것이냐가 이번 그 논문에서 중요하게 관심이 가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도 전부 그러한 그 피처 익스트레이션 부분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CNN 부분만 하더라도 여기 앞에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그 덴스 레이어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이렇게 그 표현 학습을 따로 하지 않고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목적 자체를 위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경우에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만 필요한 피처들만 그렇게 딱 그 좀 지엽적으로 좁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다른 태스크에는 그 표현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비지도 학습은 라벨이 없고 답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더 그런 지도 학습에서 학습된 표현에 비해 더 강건하고 일반적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로우 옵저베이션 그러니까 데이터만 들어왔을 때 이게 하이 레벨인지 로우 레벨인지 추출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일단 이상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이 무언이냐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뭐 고양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 고양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학습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이상적으로 항상 이렇게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점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뒤에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 논문의 그 중요한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그 조건부 예측을 더 모델링하기 쉽도록 고차원 데이터를 더 뭐 낮은 차원의 인베딩 스페이스로 압축하겠다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표현 학습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뭐 미래의 많은 스텝들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사용하겠다라는 점은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학습을 하는데 표현을 학습을 할 때 예측을 바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예측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을 학습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자연어 여기 논문에 나온 표현 그대로인데 자연어 모델에서 단어의 인베딩을 학습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NC 로스를 사용해서 엔드투엔드로 학습하겠다. 이거는 이제 그 자연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본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워드2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단어들을 벡터화시키면서 뭐 이 단어와 저 단어는 뜻이 유사하니까 가까운 벡터의 유사 뭐 그 거리가 짧은 벡터에 위치해야 된다. 약간 이런 개념의 그 방법론인데,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제 우리도 이 대조학습의 표현을 그런 식으로 로스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이 모델은 특정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지, 스피치, 자연어, 그리고 강학습까지 되게 넓은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또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게 주요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차원의 데이터에서 서로 다른 부분에 존재하는 공유되는 정보를 인코딩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더 되게 먼 미래의 정보를 예측할수록 이제 공유되는 정보의 양이 감소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비디오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비디오에서 1초 뒤의 장면은 현재의 장면과 거의 유사하겠지만 한 1분 뒤 아니면은 1시간 뒤 이렇게 멀면 멀어질수록 현재의 장면과 되게 굉장히 다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 먼 미래에서 나오는 장면이더라도 현재의 장면과 공유하는 점이 있다면 그 점은 이 비디오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일 것이다라는 아이디어에서 그러한 피처를 슬로우 피처라고 하고, 이런 것을 추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책의 예가 나오는데, 이 책의 예는 그 원 논문에 나오는 예입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책에서 예를 들면 스토리 라인 같은 것을 슬로우 피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책을 읽게 됐을 때 단어는 굉장히 짧게 계속 바뀌게 되고, 뭐 등장인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도 어떤 등장인물이 나올지는 단어보다는 느리겠지만 또 비교적 빠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있는데, 스토리라인은 그 책 전체를 관통하게 되는 주제로 이제 이러한 슬로우 피처, 잘 변하지 않고 그 전체를 관통하는 이러한 피처를 뽑아내겠다라는 것이 주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활용하는 점은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그 개념을 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무엇이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그 클래스의 라벨을 바탕으로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뭐 MSA 같은 것도 있고 뭐그 크로스 엔트로피 등 이러한 답을 바탕으로 로스를 구하는 방식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클래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엠리스트 같은 모델을 본다고 했을 때, 데이터를 본다고 했을 때 엠리스트에는 결국 10가지 라벨밖에 없고, 우리는 그 10가지 라벨 에서 로스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클래스가 담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클래스 라벨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와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개를 봐서 거기서 로스를 계산을 해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겠다. 더 많은 정보를 고려를 하겠다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제 밑에처럼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X는 프레젠트, 현재를 의미하고 C는 컨텍스트를 의미를 하는데, 이 개념은 이제 이 논문뿐만 아니라 뒤에서 발표할 그 DB 인포맥스에서도 똑같이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잘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컨셉을 설명을 하면은, 이것은 이제 두 변수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의미를 합니다. 상호 의존성을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이 X와 C 사이에 그 뭐 거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상호 이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X가 변할 때 C도 같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두 개의 좀 공통되는 정보다, 혹은 서로를 이제 의존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관통하는 정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최대화하도록 그 학습을 한다면은 이 프레젠트와 퓨처가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최대한 많게 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이것이 곧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많다는 의미고 그것이 곧 우리는 그 슬로우 피처를 잘 뽑아냈다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 모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여기 밑에 부분은 인코더 부분입니다. 인코더 부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그 이미지가 들어온다면 여기에 CNN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렇게 매핑된 거를 ZT라고 하고 어 복잡한 부분은 아니라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그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자연어나 아니면 뭐 RNN에서 하듯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과거의 시점에서도 이제 이렇게 인코딩을 해서 이 ZT 전체를 사용한다는 점을 좀 주요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코더라고 그냥 돼 있는데 논문에서는 여기서 뭐 그루 같은 모델 써도 되고 RNN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셀프 어텐션 같은 우리가 뭐 그 시계열 시퀀스에 많이 쓰이는 모델 아무거나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천한 ZT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통해서 네, 여기 CT를 구하게 됩니다. 아, 밑에서 여기서 RNN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RNN인데 이 GAR이 RNN이고 GENC 같은 거는 이제 LSTM 그 CNN 같은 모델을 인코딩으로 쓰게 되고 이 위에서 이제 RNN이나 아니면은 뭐 그 셀프 어텐션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 앞에서 이 ZT에서 그 T 시점에서부터 과거의 시점까지 이렇게 ZT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를 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 넣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CT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T 시점에서부터 T-30점까지의 모든 정보를 이 CT에 압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락 잠재 표현인 뭐 CT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CT와 ZT라는 두 가지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CPC의 핵심인데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추정하면서 최대화하는 로스를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 여기 K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K만큼 뒤 시점에 그 관측치를 직접 예측해서 거기서 로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K 시점만큼 뒤의 것을 예측을 한 다음에 그것과 이 CT 여기에 있는 것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는 이 덴시티 레티오라는 것을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냥 여기서 여기 이 로그 PX, PC에서 X 부분에서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의미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 CT와 이 TK만큼 뒤 시점의 그 Z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해서 이 CT와 이게 좀 연관성이 높은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을 보시면은 여기 EXP 그러니까 E에 그 ZT 플러스 K 해가지고 여기 WK가 들어가는데 이 WK 부분이 학습되는 웨이트 부분으로 이 Z에서 K만큼 그러니까 CT에서 이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해서 결국 이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많이 담고 있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W 부분을 같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W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이 F 함수에도 K 노테이션이 있는데 그래서 K마다 다른 W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1시점 뒤에는 1시점 뒤를 예측하기 위한 W를 학습을 하는 거고 30점 뒤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F3 그러니까 W3인 이 웨이트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각각의 그 F를 구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렇게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결국엔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두 개를 학습을 하게 됐습니다. CT와 ZT가 있는데 CT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개 중에 목적에 따라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할 것이냐는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ZT의 경우에는 지금 과거의 맥락을 고려한 게 아니라 여기 시점에 그냥 인코더에서 나온 이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맥락에 상관이 없는 거, 예를 들어 이미지를 분류를 한다던가 하는 거는 이제 과거의 맥락이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ZT를 사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시계열일 수도 있고 음성,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거의 정보를 모두 압축한 이 CT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스를 구할 때는 인프루엔시 로스를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네거티브 샘플 그러니까 대조학습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K를 3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30점 뒤에 정보를 예측을 해서 대조학습 로스를 구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제 30점 뒤와 ZT 그러니까 CT와 이제 30점 뒤에 그 ZT를 비교를 해서 그거를 포지티브 샘플이라고 하고 현재 시점과 나머지 뭐 2시점 뒤에 ZT 아니면은 1시점 앞에 ZT 이런 것을 전부 계산을 해서 나머지를 전부 네거티브 샘플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제 무엇이 하고 싶냐인데 이 로그 안에 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K, 딱 K 우리가 원하는 이 포지티브 샘플의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키우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포지티브 샘플 그러니까 네거티브 샘플이 잔뜩 있고 그 중에 포지티브 샘플이 하나가 껴 있는데 여기서 포지티브 샘플을 잘 분류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거티브 샘플의 그 수가 많을수록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로어 바운더리 그러니까 하한선이 높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그 대부분의 대조학습 방법론은 배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다른 모델은 배치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대조학습의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네거티브 샘플의 수가 많다는 의미가 되고 그럴수록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로어 바운더리가 높게 되기 때문에 성능이 뛰어나게 됩니다. 이 점은 이제 뒤에서 다룰 다른 대조학습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인 내용이라서 잘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에는 증명까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증명을 보고 싶다 하면은 이 CPC 논문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결국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실험 부분이 있는데 실험 부분은 여기서 좀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이 오디오에서도 뭐 분류도 하고 예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사실 이 실험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모델 자체에 좀 집중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실험을 좀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제 CT의 라벨링에서 파인 튜닝 이 CT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자체 리프레젠테이션 자체의 라벨링을 해서 파인 튜닝 해가지고 선형 분류를 통해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 뭐 다른 모델들에 비해 뭐 성능 뛰어났다 거의 지도학습과 가까운 성능 보여줬다라는 것이 좀 중요하게 하는 내용이고 예측의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어떤 음성 말 그대로 뭐 여기 지금 이 그래프의 경우가 몇 스텝 뒤에 음성을 그 예측했을 때의 성능인데 뭐 바로 뒤에 음성은 잘 예측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잘 예측 못한다. 근데 뭐 이것도 성능은 괜찮았다 이런 얘기 내용입니다. 그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음성의 경우에는 그 시퀀스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학습했던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미지의 경우에는 시퀀스가 아니라서 시퀀스를 강제로 만들어주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를 설명을 하면은 이제 원본 이미지를 256 곱하기 256으로 픽셀을 바꿔서 여기서 64 곱하기 64 사이즈를 32만큼 겹치게 해서 그 7 곱하기 7 사이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 패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패치는 이제 레지넷 같은 인코더를 통해서 인코딩이 되게 되고 세 번째 레지듀얼 블락 여기서 사용한 레지넷 인코더에서 딱 세 번째 레지듀얼 블락에서 뽑아낸 아웃풋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왜 세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논문에서도 딱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여기가 아마 다 해봤는데 성능이 제일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아낸 아웃풋들을 풀링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1024 차원의 벡터로 변환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여기 이 한 칸 한 칸이 1024의 길이로 된 벡터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 곱하기 7의 벡터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어떤 것을 그 CT로 하고 어떤 것을 Z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한 칸을 CT라고 봤을 때 이 밑에 거를 ZT 플러스 1, ZT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이렇게 패치로 쪼갰을 때 이 칸에서 바로 밑에 있는 칸이 미래의 데이터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는 사실 이게 우리가 뭐 다른 시퀀스 데이터랑 마찬가지로 이걸 이미지를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뭐 잘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면은 뭐 여기 지금 밑에 작업 표시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냥 성능 제일 좋게 나왔습니다. 제일 좋게 나왔고 이러한 방식으로 좀 우리가 그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론이더라도 이미지도 이러한 식으로 좀 응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 곱하기 7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면은 이제 이거를 뭐 풀링을 통해서 하나의 1024 벡터로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선형 분류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결과인데 뭐 이러한 방식으로 해도 잘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잘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피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팁 인포맥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 인포맥스의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고 좀 방법론에 치중을 했는데 백그라운드는 사실 거의 똑같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쓰고 뭐 맥락을 고려하겠다 이런 의미라서 백그라운드는 좀 앞에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비슷한 동기와 뭐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딥 인프루언스의 목적도 입력과 출력 데이터 방금 그 CPC에서는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어떤 걸 구했냐면 현재 시점의 그 맥락과 뒤의 시점의 그 예측된 리프레젠테이션의 그 서로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극대화하도록 학습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입력으로 넣는 데이터와 그리고 출력으로 나오는 리프레젠테이션과 그 두 개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으로 넣은 데이터와 그 출력으로 나온 리프레젠테이션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높다는 것은 결국 그 두 개가 좀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변하면 출력 데이터가 같이 변한다라는 의미고 그것은 곧 그 중요한 그 피처를 잘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미션 인포메이션, 뉴럴 이스티메이션을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복잡한 내용은 아니라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여기서는 적대적 학습, 그러니까 우리가 겐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적대적 학습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미지를 패치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패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n 곱하기 m의 피처 맵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다시 피처 벡터 y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한 이 두 개를 가지고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조학습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제 원본 이미지와 이 페이크 샘플,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른 이미지를 여기서는 페이크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와 페이크 샘플을 넣고 각각을 이제 m 곱하기 m의 피처 맵으로 매핑을 시킨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이제 두 개를 분류를 하게 돼서 이 모든 것을 학습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전부 그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논문에서도 딱 뭐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거 쓰고 저거 썼다, 그냥 여러 가지 써봤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돼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에는 우리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맞췄냐 못 맞췄냐의 결과와 그리고 인풋과 이 y 지금 여기서 이 인풋 데이터에서 여기 피처 벡터 y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 인풋과 y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w의 경우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웨이트이고 여기 이 싸이의 경우가 그 이 피처 맵으로 압축을 하고 또 다시 여기서 이 그것을 피처 맵을 다시 y로 압축을 하고 여기서 쓰이는 웨이트를 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싸이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같이 학습을 시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시킬 거냐면 이 로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로테이션이 이 싸이 x가 이 원본 이미지가 피처 맵으로 갔다가 피처 벡터 y로 가는 게 이 싸이 x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이 x가 y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x와 y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웨이트를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L, 그래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 여기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그냥 하나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그 마이스, 그러니까 뭐 뮤추얼 인포메이션 뉴럴 뭐 이스티메이션이 나왔는데 그냥 그게 이거를 의미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글로벌 로스를 구했고 그 다음에는 로컬 로스를 구하게 될 겁니다. 로컬 로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로컬 피처를 이제 이 m 곱하기 n 피처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한 칸을 로컬 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피처를 어떻게 하냐면 글로벌 피처랑 여기서도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뭐 콘캣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고블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스코어를 구하게 되고 우리는 이 스코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로스를 구하겠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것과 같습니다. 다르지 않고 그냥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한 칸 한 칸의 로스를 전부 구해가지고 이것도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 한 칸 한 칸이 결국에는 좀 지역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 우리는 글로벌뿐만 아니라 이 지역적인 정보도 같이 활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글로벌과 이 로컬 로스를 같이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오 매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프리오 매칭이 사실 여기서도 그냥 이게 하면 좋다라는 식으로만 나오고 구체적인 좀 증명이라든가 논리적인 근거는 살짝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논문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은 컴팩트, 뭐 인디펜던트, 뭐 독립적이고 뭐 디스인탱글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이 프리어 디스트리뷰션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전 분포를 정의를 하고 이 사전 분포를 통해서 같이 학습을 시키면은 이러한 좀 리프레젠테이션이 이러한 속성을 특징을 가지도록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뭐 프리어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사전 분포가 뭘 의미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여기서도 다양한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냥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써도 되고 뭐 그냥 그 논문에서 쓴 방법은 그냥 0부터 1의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이 사전 분포로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직관적으로는 이거를 적대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일단 뭘 하고 싶은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프리오 그러니까 사전 분포로부터 우리는 이제 샘플을 추출을 하게 되고 이 샘플을 실제 리얼 샘플 그리고 우리가 실제 데이터에서 뽑은 거를 페이크로 놓고 그 겐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랑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이 사전에서 나온 이것과 입력된 샘플을 피처 벡터 y로 좁힌 이것의 거리를 추정을 해서 뭐가 프리오로부터 나온 그리고 뭐가 사전 분포로부터 나온 거고 뭐가 실제 분포로부터 나온 건지를 어, 추정하도록 학습이 되고 이제 인코더는 이 추정치를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을 하지 못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결국에는 요약을 하면은 인풋 데이터로부터 나온 리프레젠테이션이 이 사전 분포를 담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나 가우시안 노이즈 같은 것을 사용한 거를 담게 하는 게 무슨 성능적으로 의미가 있는지가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없고 그냥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 이 위에 써 있는 이러한 컴팩트나 뭐 독립적 아니면 디스인탱글 같은 그 특징을 만족을 시키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이제 세 번째 로스를 구하게 됐고 이 세 가지 로스를 전부 더하면은 최종 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나열식으로 설명을 해서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그 유튜브에서 정리된 그림을 가져온 것인데 이제 원본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이제 m by m의 그 피처 맵으로 만들고 이것을 다시 이 f 사이 펑션을 통해서 y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피처를 구해가지고 글로벌 로스를 구하고 이것을 다시 이 로컬 피처와 콘캣이나 아니면은 다 프로덕트를 통해서 로컬 로컬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전 분포 논문에서는 0부터 1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사전 분포와 이 원본 데이터 피처 맵을 다시 비교를 해서 사전 로스, 프리오 로스를 구하게 되고 이 세 가지 로스를 더해서 최종 로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적대적 학습이 쓰였고 여기서 적대적 학습이 쓰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네거티브 샘플과
지금 들어간 그 현재 샘플에 실제 그 포지티브 샘플에 를 구별을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설명한 로스를 하나하나 다시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고, 이 세 가지를 더하면은 이제 하나의 그 우리가 결국 목적으로 한 최종 로스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알파, 베타, 감마의 이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를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그 뭐 글로벌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이냐, 로컬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이냐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의 경우에는 이제 뭐 실험 경우에는 이거는 이미지만을 대상으로 한 리프레덴 그 방법론이기 때문에 실험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우리가 결국 이렇게 마지막으로 구해냈던 그 n by n 피처맵 혹은 그 y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선형 분리를 통해 예측을 하거나 혹은 뭐 컨버넷을 쓰고 컨볼루션을 쓰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험을 한 결과인데, 결과를 보면은 이제 팀 G의 경우에는 로컬 로스랑 그런 방법 뮤추얼 인포메이션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글로벌 피처, 그러니까 그 Y만을 가지고 했을 때의 결과이고, 이게 밑에 L과 DV의 경우에는 로컬 로스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이제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할 때는 이 방법을 그 거리를 이 방법으로 계산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성능이 뭐 75.39인데 우리 뭐 제일 좋은 방법의 경우에는 그것과 유사한 아니면 뛰어넘기도 하는 성능 보여줬고, 뭐 다른 비지도 학습보다는 훨씬 뛰어난 성능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